비를 피해 들어간 낡은 식당, 말없는 주인, 메뉴판조차 없는 상황. 저는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보는 세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온 한 여행자가 한국에서 겪은 놀랍고도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마주한 예기치 못한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깨닫게 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푸드 블로그를 운영하며 직접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는 캐롤라인이라고 합니다.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제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믿기에 이전에는 이탈리아나 일본처럼 널리 알려진 음식 문화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저에겐 아직 낯선 땅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이 그리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김치나 불고기 정도만 알고 한국의 매운맛이 그렇게 대단할까라는 의심이 컸습니다. 전쟁 후 발전했다는 정보 역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수치로는 눈부신 성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모습은 낡은 풍경과 현대적인 요소가 섞여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 스타일입니다. 결국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이제 내 편견이 깨어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살짝 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가방에 카메라와 노트북을 넣으며 설렘 반, 걱정 반의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처음 본 한글 간판들은 제게 이곳은 전혀 다른 문화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잠시 둘러봤으나 눈길을 끌긴 해도 아주 강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곧장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진짜 목적지는 전라남도라 알려진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한국 음식 문화에 뿌리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미식의 중심이라 들었습니다. 첫날 저녁은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습니다. 완벽한 식사와 사진을 기대하며 숙소를 나섰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거센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는 비를 피해 불이 나게 달렸는데 마침 눈에 들어온 낡고 허름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백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본 적 없던 느낌의 간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외관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빗줄기가 워낙 거센 탓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테이블과 노랗게 바랜 달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일하던 할머니는 힐끗 저를 보더니 말없이 들어가셨습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 식당이라면 바로 어서 오세요가 들렸을 텐데 이곳은 낯설도록 조용해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주문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스쳤고 우선 테이블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메뉴판도 없었고 손님들도 각자 밥을 먹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주문도 안 했는데 음식이 조금씩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그리고 밥까지 조용히 놓여서 당혹스러웠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추가 비용 아닌가? 하고 의심했을 텐데 이곳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외국인인 저를 의식하지도 특별히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심한 식탁이 제 한국 음식에 대한 무관심을 확 뒤엎어 놓았습니다. 비를 피해 우연히 들어온 식당이 이렇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 한국 탐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 지역에서 저는 곧 음식이 전하는 따뜻함과 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들어선 길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전날 비를 피해 우연히 들어간 허름한 식당에서 저는 짧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을 탐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다행히 맑은 날씨가 반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자라는 다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현지인의 일상과 이들이 즐기는 음식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 아닐까 짐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에 펼쳐진 논과 밭, 그리고 아담한 마을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광활함과는 또 다른 정취가 묘하게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과 알록달록한 천막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종 해산물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나물과 반찬들이 질서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먼저 둘러볼지 몰라 잠시 망설였지만 코를 찌르는 양념 냄새가 제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양념장은 생각보다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정겨운 사투리가 오가는 소리도 흥미로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 속에 실려오는 웃음과 에너지 자체가 매력적이라 느껴졌습니다. 한쪽 가판대에서는 갓 담근 김치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김치는 어제 식당에서 맛본 것과 또 다를 거라 생각하니 호기심이 솟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매우니 조심해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입을 먹었는데 땀이 솟을 만큼 맵지만 씹을수록 깊은 감칠맛이 살아있었습니다. 이윽고 다양한 젓갈과 장아찌들을 구경했습니다. 생소한 향이 풍기는 통들을 보니 이 지역만의 오랜 전통이 담긴 식재료겠구나 라는 생각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선 식재료뿐 아니라 작은 식당도 있었습니다. 뚝배기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손님들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배가 출출해진 저는 잔치국수를 파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들은 한글로만 적혀 있었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손짓으로 안내해 주어 어렵지 않게 주문했습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면발을 국물에 푹 적셔 먹으니 어제 그 폭우 속에서 만난 식당과는 또 다른 포근함이 전해졌습니다. 국물의 담백함에 마음이 노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후식으로 시장 골목에서 파는 꽈배기를 사 먹었습니다. 폭신하고 달콤한 맛에 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바로 여행의 묘미지. 골목 구석에선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콩나물과 반찬을 늘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다양한 맛과 삶이 공존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오며 이곳 사람들의 활기와 음식에서 느껴지는 정성을 다시금 곱씹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적 따뜻함인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양손은 김치와 반찬 봉지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혹여 냄새가 새지 않을까 신경 쓰면서도 속으론 뿌듯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시장 천막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정과 전통이 밴 음식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전라남도 시장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허름한 식당이 열어준 작은 문을 통해 이 지역 사람들의 진짜 삶과 음식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들은 분명 제 블로그에 가득 채울 이야깃거리가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도시 구석구석을 둘러본 뒤 숙소로 돌아와 푹 쉬었습니다. 어제의 분위기와 달리 오늘은 전라남도의 농가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래된 생활양식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시장 골목과는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숙소 주인분께 여쭤보니 조금 떨어진 마을로 가면 작은 농가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밥도 지어보고 시골 풍경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드넓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벼 이삭이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전해주었습니다. 도시에선 보기 힘든 한적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흙냄새가 짙게 깔린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제게는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작은 간판 하나가 보였고 농가 체험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담장이 둘러진 오래된 집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담한 마당이 먼저 반겼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마중을 나와 멀리서 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호기심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셨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옛날 목조 기둥과 장판이 깔린 방이 보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마루 너머로는 커다란 장독대가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안내받았는데 장작을 지펴 솥에 밥을 짓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환경에 길들어 있던 제게는 신기하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연기가 많이 나서 눈이 매웠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한국 시골의 정취를 온전히 품은 공간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설렘이 커졌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이 밥이 다 되면 함께 먹자고 하셨습니다.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불길을 조절하는 과정이 단순해 보이면서도 묘하게 정성이 깃든 듯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말린 고추며 콩이며 각종 나물이 널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고추더미에서 매운 기운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것들이라고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솥뚜껑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쌀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 방식의 진짜 밥이구나 하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곁에서 할머니가 반찬을 하나둘 꺼내 놓으셨습니다. 고추장에 묻힌 나물, 간장으로 졸인 감자, 그리고 직접 담갔다는 된장찌개도 뚝배기에 가득 담겨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밥 한 숟갈을 뜨고 된장찌개를 얹어 맛보았습니다. 도시에서 먹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깊고도 순수한 감칠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물과 반찬들도 모두 강하지 않은 양념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재료를 건강하게 다루는구나 라는 사실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몸이 가뿐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밥상 먹으면 힘이 절로 난다며 웃으셨습니다. 찬장에선 유자청과 매실청 같은 것들도 꺼내주셨습니다. 주인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며 한국 시골의 삶과 옛날 이야기를 살짝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직후 어려웠던 시절부터 지금의 편리한 시대까지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닭장도 있었는데 신기하게 바라보는 저를 보고 할머니는 웃으며 계란이라도 삶아줄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배가 불러 사양했지만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뒤 할머니가 수확한 채소들을 담은 바구니를 보여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가라고 말씀하셔서 신세만 지는 것 같다며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그래도 호의를 거절하기가 미안해 상추 한 봉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돌아갈 때까지 다 못 먹으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그 순간만은 감사함이 앞섰습니다. 돌아가기 전 할머니가 손수 만든 고추장을 작은 단지에 덜어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음식 맛을 또 기억할 거 아니냐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추장 단지를 소중히 안고 눈뜨기를 함께 걸으며 주변 풍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지고 수확 시기가 되면 마을 전체가 바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들꽃과 풀벌레 소리가 조용히 배경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이렇게 시골 풍경을 즐길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왠지 공감되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떠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민낯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전통 농가에서 직접 밥을 짓고 먹으며 사람 냄새 나는 정을 느꼈습니다. 도시 시장이나 레스토랑에서 맛보지 못한 차원의 만족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여행은 또 하나의 장을 열었습니다. 고급 음식점이나 화려한 관광지보다 이 농가 체험에서 얻은 여운이 훨씬 짙게 남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은 역시 예상보다 훨씬 다채로운 곳이었네?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음 계획을 궁리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 일정은 내일 열리는 지역 민속축제에 가는 스케줄을 기준으로 계획했습니다. 저의 한국 여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 농가에서 만난 따뜻한 정서와 포근한 밥상은 저의 편견을 더욱 깨뜨려 주었고, 이곳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전통이 어떻게 현재와 맞닿아 있는지 내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전라남도의 농가에서 포근한 시골 정취를 맛본 뒤 다음 일정으로는 이 지역에서 열리는 민속 축제에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직접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숙소 주인분께 축제 장소를 물으니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서 진행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규모가 제법 크고 전통 놀이부터 푸드존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는 말은 저의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른 아침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논과 밭이 서서히 줄어들고 도심의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축제치고는 꽤 본격적인 분위기가 예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보니 길가에 설치된 현수막에 전통 민속 축제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입구엔 북과 장구를 두드리는 공연단이 열렬히 환영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축제장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잔치 분위기가 이렇게 활기차다니 조금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전통놀이 체험 부스였습니다. 널뛰기나 팽이치기 같은 이름도 생소한 놀이를 시연하고 있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줄다리기 예선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대표들이 팀을 이뤄 굵직한 밧줄을 잡아당기는 광경이 농촌의 잔치를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구경하는 이들도 목청 높여 응원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무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풍물패가 길놀이를 벌이고 뒤이어 민요를 부르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흥겨운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몸을 절로 들썩이게 했고 공연장 앞에는 푸드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나는 국밥, 커다란 솥에서 끓고 있는 전골, 그리고 즉석에서 부쳐내는 전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음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각 부스마다 긴 줄이 만들어졌고 특히 해물파전과 꼬막 비빔밥 부스가 인기였는데 해물파전을 한 조각 받아 물어보니 바삭한 식감 뒤로 오징어의 쫄깃함과 파의 향이 어우러졌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실제 맛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꼬막 비빔밥 부스에서도 붉은 양념을 머금은 꼬막에 참기름을 넣어 비빈 밥을 시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깊이 배어들어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 많은 사람은 어디서 온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단순히 마을 주민만이 아니라 근처 도시에서 찾아온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스에선 장아찌와 장류를 전시, 판매하고 있었는데 각종 콩이나 곡물을 이용한 발효식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전통 음식이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직접 만든 막걸리를 시음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살짝 망설였지만 이 지역 막걸리는 자랑할 만하다는 말에 조금 맛을 보았습니다. 톡 쏘는 탄산감과 부드러운 단맛이 일품이었고 막걸리의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감싸자 아까 먹은 해물파전과 묘하게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파전에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무대 인근에선 전통 혼례 재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신랑과 신부 역을 맡은 이들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예식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모습이 이색적이었습니다. 관람석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한국 전통 문화에 매료되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게 축제구나라는 생각에 낯선 풍경에도 마냥 즐겁게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해가 서서히 기울어 축제장 전체가 주황빛 조명을 받은 듯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때부터는 가수들의 공연과 화려한 조명쇼가 이어졌습니다. 유명한 대중가요도 나오고 전통 사물놀이와 퓨전으로 한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광경이 흥겨워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전통 혼례를 보다가 이제는 최신 팝 리듬에 맞춰 환호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한국 특유의 전통과 현대가 동시에 숨쉬는 모습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간단히 이야기도 나눠보았는데 서울에서 온 여행객도 있었고 이 지역 토박이도 있었습니다. 모두 음식도 맛있고 공연도 재미있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시골 농가를 돌며 느낀 따뜻함과 달리 여기서는 왁자지껄한 흥겨움이 가득했습니다. 두 분위기는 정반대 같았지만 어디선가 겹치는 정서가 스며있는 듯했습니다. 축제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엔 커다란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 아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으며 그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화려한 빛의 잔상과 잔잔한 폭발음이 어울려 축제의 끝을 장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밤이 깊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민속축제는 저에게 전라남도의 역동적 에너지를 집약해 보여주었고, 한쪽은 옛 전통을 이어가고 또 다른 쪽은 최신 문화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라남도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축제에서 만난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듯했기 때문에 내일의 여정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민속축제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뒤 이제는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니 이 지역에는 어촌마을이 꽤 많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축제의 북적임과는 반대되는 한적한 풍경을 기대하면서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농지와 마을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어느새 창문을 통해 짠내음이 솔솔 풍겨왔습니다.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기분 좋게 설렜습니다. 이제는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 곧장 눈에 띄는 것은 작고 낡은 방파제였습니다. 그 너머로 작은 어선들이 낮게 떠 있었고 바닷바람이 살짝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한적함이 바로 제가 찾던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거닐다 보니 길가에 갓 잡은 생선을 손질하는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소 낯선 풍경이지만 오히려 이곳이야말로 현지인의 일상이 스며있는 진짜 장소라고 느껴졌습니다. 바다가 가까우니 식탁에도 싱싱한 해산물이 오르겠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생선을 다듬고 계셔서 다가가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호기심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한번 잡아보겠느냐고 묻는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표정과 몸짓만으로 의도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통통 튀는 작은 생선을 건네주셨습니다. 미끄러운 비늘과 움직이는 지느러미가 이질적이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어부가 된 기분이 들어서 묘한 설렘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늘 긁는 법부터 내장 정리하는 순서까지 빠르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동작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체험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세 손이 비린내로 가득해졌지만 그렇게 열심히 잡은 생선을 바로 소금물에 헹궈내니 의외로 산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금 있다가 직접 구워 드시든 회로 드시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마을 한 바퀴를 둘러보며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과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를 살폈습니다. 주로 바다 풍경이나 고기잡이 장면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 바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곳곳에 해녀 체험 같은 간판도 보였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물에 들어가는 일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해안을 따라 걷는 선택을 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가끔씩 세찬 물보라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전통시장이며 축제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정적이 여긴 존재했습니다. 한참 거닐다 보니 배를 타고 돌아온 어부들이 잡은 해산물을 하역장에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놀림으로도 실력이 느껴지는 장면이었고
신기하게도 물고기들이 여전히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분이 살아있는 해산물 구경하러 왔느냐며 가볍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외국인 방문이 흔치 않으니 조금 호기심을 가지신 듯 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간단히 답변을 건넸습니다. 해산물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낯설게 생긴 문어와 갑오징어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싱싱한 재료를 만나겠구나? 하고 부러워졌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맛 좀 볼래? 하시며 쪼개놓은 조개살을 건넸습니다. 생으로 먹는 게 조금 망설여졌지만 또 한 번 모험해보고 싶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바다의 짠 기운이 살아있고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곧 이런 경험은 아주 드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며 웃음 짓고 누군가는 사진 찍어도 좋다며 흥겹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다가오니 마을 안쪽 식당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히 해산물과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는데 재료가 워낙 싱싱해 국물 맛이 특별했습니다. 바다향이 은은히 올라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저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 주는 활력과 정취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공존하고 음식이 곧 삶의 일부로 녹아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 여행도 점점 끝을 향해 간다는 생각이 들자 약간 아쉬워졌습니다. 허름한 식당에서의 첫 만남, 시골 농가의 포근함, 민속 축제의 활기, 그리고 이 바닷가 마을의 잔잔함까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풍부한 이미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얼마나 다채로운 나라인지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색다른 도전이었구나 하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시 숙소에 돌아와서 오늘의 일정을 정리하고 이번 여행 기간 동안 정신없이 찍어둔 사진들과 소중한 추억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독자들에게도 진짜 한국에 대해 전해줄 이야깃거리가 충분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인 음식 블로거 캐롤라인이 우연히 들어간 허름한 식당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전통시장과 시골 농가, 또 신나는 민속 축제를 거쳐 잔잔한 바닷가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의 다채로운 풍경과 사람 냄새 나는 정은 캐롤라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반갑게 맞아주는 말 한마디가 없었지만 그 무심함 속에도 따뜻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비싸지 않아도 진심은 누구의 마음이든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캐롤라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사소한 친절과 정성을 잊고 지내기 쉬운데 어쩌면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한 끼를 넘어 마음까지 채워주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 음식과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가치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이 한국에서 느낀 특별한 배려와 감동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특별한 순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의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한국을 보는 세계,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